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꼬마김입니다. 어, 우연히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최근에 그 사건 반장에서 그 이슬비 씨라는 주식 초고수분의 어떤 논란이 좀 커져 있어서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말 그대로 이제 30대 여성이 자신에게 투자하면 투자금의 5에서 10%가량을 매달 지급하겠다. 본인은 투자 고수다. 이런 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들인 다음에 결국에 돈을 받아 챙긴 그런 사건입니다. 저도 소셜 미디어를 좀 많이 하는데 보면은 이런 분들이 친구 신청 같은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이제 수익 자랑, 투자율 자랑, 그리고 이 슈퍼카나 상당히 비싼 시계 이런 것들을 SNS에 올리면서 자신이 되게 잘 성공한 투자자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계정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 사람도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기자한테도 저 사람 실제로 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비슷한 이 사람들이 친구 신청을 하면서 자신의 계정을 보게끔 유도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주식 고수, 인스타 아줌마 등으로 불렸는데 30대 여성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을 모은 다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투자금의 한 5에서 10%가량을 매달 지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은행에 맡겨도 1년에 나올까 말까 한 수익을 한 달 안에 주겠다라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좀 혹했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결국 100억 원대 유사수신 사기를 벌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나 고수익이었길래? 고수는 아니에요. 고수일 수도 있죠. 어떤 분야에서는 아니, 수익을 낼 수도 고수익. 있습니다. 예. 돈을 이제 거짓말을 하긴 했는데요. 컨디션이 별로 좋고 한데. 춤이 안 너무 나와요. 과격하게 춤을 추셔가지고. 수익 자체를 조작을 좀 한 거예요. 예? 투자 어떤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작을 해서 자신이 상당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처럼 보여준 거죠. 고수익을 하고 있다고 보여준 거고 두 가지 정도를 노린 겁니다. 투자 그래프를 정확하게 인식하거나 인지하기 어려운 사람도 많고요. 또 한 가지는 SNS에 상당히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그 돈을 이용해서 부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슈퍼카 같은 걸 보여줍니다. 그래프하고 슈퍼카 두 가지를 봤을 때 전문가들은 그래프에 포인트를 맞추지만 일반인들은 저 슈퍼카에 얼굴이 눈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프는 대충 보고 어머야 돈 많이 벌었으면 샀겠지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보면 보석이라든지 엄청 자랑을 해댑니다. 저기에 사람들이 이제 쏟기 시작한 겁니다. 이 도도님이 박 변호사님이 서울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대. 네. 그게 아니라 좀 피곤하셔서 그런 거죠? 안 피곤합니다. 예. 아니 그런데 승현님, 진짜 이거는 말이죠. 요즘 말로 인스타그램에 이 슈퍼카 고급차, 명품 가방, 그리고 고급 호텔방. 이거는 요즘 시체 말로 국룰이다 사기에. 그렇단 말이죠 이게. 좀 약간. 그냥 제가 주식 고수들을 좀 알고 있는데 주식 고수들은 슈퍼카 안 삽니다. 좋은 시계 안 차고 좋은 가방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는 투자금을 그만큼 더 집어넣으면 그만큼 수익률이 더 올라가는데 굳이 내가 슈퍼카 2억? 지금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그럼 그 돈을 그냥 다시 투자를 해가지고 그 돈에 대한 그 수익을 더 확실하게 만들지 저런 행동을 하지 않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폰지 사기로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앞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결국 뒤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내어주면서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 진짜 5% 줄까? 5%면 1년이면 60%, 10%면 1년에 1200% 정도의 돈을 준다는 건데 제일 처음에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의심이 있는데 그게 돈이 일정 부분 나오면 그게 확신으로 변하고 확신으로 변하면 제가 그때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사기를 지금 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 사기 의혹이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밝혀진 겁니까? 네, 지난달 19일에요. 한 주식 투자 관련 유튜브에서 이상하다 라면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에 한 300만 원 이상씩 돈을 벌고 2019년에 계속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취지만 돼 있지 거기 보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계좌를 인증하면 제일 쉽거든요. 그렇죠. 얼마 벌었다. 그렇죠, 근데 그렇죠. 계좌 인증은 없고 이런 거죠. 내가 언제 팔았고 언제 샀는지만 나오는 거예요. 어허. 근데 딱 보면 최고점에서 팔고 최저점에서는 다시 삽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신과 같은 타이밍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는 얘기하는데 발가락 끝에 사서 머리 끝에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래도 조작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 2019년 그 계좌 인증해주면 내가 잘못되고 생각하면 내가 이 배상금 1000만 원 해주겠다. 그러니까 공개해라. 아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이 여성이 이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터지는 게 나 거기 돈을 투자를 했는데 돌려받지 못했는데 라는 피해 사례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이 논란이 커지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참. 그러면 지금 피해자들이 몇 명이나 돼요? 160명이 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은 심지어 한 25억 원을 사기당했다라고 말하는 피해자도 있는데요. 이 피해 사례를 보면은 요즘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본인도 임신해서 막막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피해자 중에 한 명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월 10%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하니까 돈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 정해진 날짜가 다가오면은 보통 사기꾼들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납기를 계속 미룹니다. 결국에는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주는 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피해자 같은 경우 한 4천만 원 정도 손해를 봤다라고 하고 또 다른 피해자는 한 1억 6천만 원 정도를 뜯겼다라고 하는데 일단 처음에 고수익을 준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속는셈 치고 한 2천만 원을 보냈는데 한 달 뒤에 10% 진짜 200만 원 준 거예요. 한번 조금 해보고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번에 이제 2억을 보냈고 더 많은 돈을 내서 결국에 돌려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야,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럼 박 변호사님, 네. 이 여성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원금 보장해주겠다, 고수익 보장해주겠다 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다 유사수신 행위가 됩니다.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투자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또 이 여성도 상당히 잘못되고 있고 이 여성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한테 좀 기회를 줘야 되는데 독실에 가서 돈을 벌면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기회를 안 주고 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가족들한테 비난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신의 SNS에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걸 좀 지우면서 지금 상황을 좀 타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피해자들은 벌써 손해를 많이 받고 이게 전달이 다 되다 보니까 피해자들은 이 여성의 소재를 지금 찾아 나선 상황입니다. 자, 이거 큰일이네요, 이거. 100억입니다, 지금 피해액이.
이거 어떤 혐의를 좀 물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사기죠. 그죠? 근데 사기인데 그러니까 피해 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가중처벌이라는 법률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건 사형을 빼면 살인죄하고 똑같습니다. 금액이 크니까.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좀 언급을 하셨지만 원래 우리 금융당국으로부터 임가, 허가 이런 거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유치해서 뭐 원금 보장해주겠다, 이자 지급하겠다 하는 것 이게 전형적인 유사수신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범죄에 해당할 것 같고요. 지금 문제는 이 여성이 어떻게 처벌받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일단 피해자들 피해복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은 지금 사실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승현님 진짜 당장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여자 이희진이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이팔 있잖아요. 조이팔 똑같아요 이거. 사실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형량 올리는 것도 괜찮은데 그냥 약간 좀 과격한 말을 쓰겠습니다. 그 가해자, 그러니까 사기를 친 사람의 집에 있는 숟가락 하나까지 전 다 뺏어 와야 된다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법 수익을 어떻게 환수할지 제가 뭐 한 서너 번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은 유죄 판결을 받아야지 몰수할 수 있는데 독립몰수라는 민사몰수를 가지고 와서 그것도 몰수하고 국가가 그걸 재단으로 만들어서 피해자에게 좀 돌려주는 선한 대한민국의 법무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네, 지금 여기까지 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신과 같은 어떤 그 타이밍으로 신과 같은 타이밍으로 굉장히 그 고수의 그 타점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수익을 잘 냈다라고 이제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투명하지 않고 좀 팩트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요거를 좀 보면서 좀 느낀 거는 저는 차라리 이렇게 고수분들이 진짜 수익을 내서 저희 주린이들한테 좀 희망을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게 진짜 실력이 정말 초고수다였으면 하는 쪽에 좀 그런 분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뉴스 내용을 보니까 뭐 고수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참 좀 거시기 하네요. 그리고 정말 저는 좀 놀란 거는 이게 사적인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렇게 감이 클까? 간이 이게 100억 원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대담함? 나쁜 쪽의 대담함이죠. 정말 소심한 사람들은 진짜 뭐 1,000만 원 1억만 돼도 덜덜 떨릴 것 같은데 참 요즘에 논란이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잠깐 저도 지금 처음 본 거거든요. 그 내용만 잠깐 봤다가 이제 회사 쉬는 시간에 지금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네요. 이분이 보니까 이제 이슬비라는 그런 이름 가명인지 이제 뭐 진짜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이슬비라는 분인 것 같고 저는 인스타그램을 저는 안 하는데 뭐 깔려 있지도 않고 인스타그램 쪽에서 이제 이슈가 돼서 이렇게 요 사건 반전까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진짜 고수분들을 잘 찾아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실력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고 이런 분들은 진짜 힘든 사람들의 큰 돈을 받아서 이렇게 좀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일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꼬마개미였습니다.